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제가 이걸 몰라서 시간, 에너지, 돈을 날려먹었었는데 그거 그냥 한 방에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기에 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지금 특강 접수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끔 이제 접수가 잘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직접 제가 결제를 해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잘 되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PC 환경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되는 분은 그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거기 연락 주시면 되는데 현재는 저희 담당 직원분이 휴가 중이신데요. 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일만 하자 이런 주의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통화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저가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집 안 보고 계약금 쏜다. 내용은요, 딥하게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요거 읽으면은 자극적으로 변해요. 이 내용을 읽으면 시장 살아나나? 막 사람들이 튀어나오나? 매물이 빨리빨리 사라지나? 이런 내용으로 느껴지기가 쉬운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거든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시장에 더 이상 옛날처럼 초급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라 그랬는데 못 샀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옛날에 폭락된 아파트를 가보니까 예전에 맨 바닥에 있는 매물에 사람들이 관심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뉘앙스고요. 그리고 연끌 매물이 생각보다 없었다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거. 그리고 연끌 매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내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망해서 나오는 매물보다 다주택자 중에서 못 버텨서 나오는 사람이나 멘탈 털린 사람이나 그 전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좀 많았다. 왜냐면 저는 이게 이론이 아니라 제가 현장에 있으니까 제가 계속 거래를 하려고 하니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막 연끌족 걱정을 많이 해줬는데 물론 그분들 고통을 겪었지만 연끌족이 털려서 나온 경우가 진짜 그러니까 내가 하나 갖고 있는 집이 털려 나오는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개인적으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나 망했다. 내 집 가져가라. 이건 못 봤어요. 그리고 앞으로 향방은 좀 다양한데요. 뭐 여기 있는 분의 말씀만 드릴 필요는 없지만 잠깐 올라갔다 내려간다는 분도 계시고 이제 회복한다는 분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오늘 이것만 볼 건 아닌데요. 일단은 여러분 요거 하나만 좀 일단 정리를 하고 가봐요.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에 어떻게 체질이 변했냐면은 맥주를 먹던 사람이 양주를 먹는 것처럼 굉장히 독해졌어요. 뭔가 분위기가 변했다는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확 뒤집어진 것 같고 아파트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5천만 원 올라간 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아파트 올라갔으면 2억, 3억, 4억 막 2배, 3배 올라가는 게 막 그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빨리 지난 정권의 부동산 시장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극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막 조급해져도 안 되고 약간 피해의식을 가져도 안 되고 막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고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이런 의식을 더 이상 가지면 안 돼요. 이제는 시장 자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사들이 몇 년 동안에 앞다퉈서 자극적으로 써졌어요. 한동안 신문 기사가 엄청나게 다들 이렇게 자극적이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적응을 했잖아요. 계속 그렇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신문 내용에서 하고 싶은 얘기만 체크를 하면 되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나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든 미디어가 자극적이다. 저처럼 유튜브 하는 애들도 자극적이다. 뭐 저도 먹고 살라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감안을 해야 돼요. 평균치가 자극적이구나. 지금 뭔가 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기사가 나오지만 내가 따로 확인을 해야 되는구나. 쉽게 얘기해서 컨텐츠나 유튜버나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 소비자한테 정말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다. 왜 그러냐?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봐요. 재미가 없잖아요. 요새 제목들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막 진짜 막 영끌적 죽어나간다, 쯧쯧쯧, 막 비아냥거리는 것도 있고, 놀리는 것도 있고, 걱정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 자극적일수록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아닌 막말로, 옛날에 공영방송이 여러분, 유튜브 되게 얕봤잖아요. 막 공증성 없다고. 그전에는 케이블 TV 얕봤잖아요. 공증성이 없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 공중파가 유튜버가 됐어요. 썸네일들 한번 보세요. 이제 그렇게 무한 경쟁 시대로 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조금 더 잘 솔팅해야 되는 좀 의무가 생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정리를 할게요. 이거를 제가 이 얘기한다고 어떻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일단 꼭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뭐냐면 일단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당연히 이제 그런 분들은 제 채널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안 보시겠지만 하락론자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더 내려갈 거다. 이번에 뭐 데드캣 바운스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거거든요. 잠깐 깜빡하고 이제 내려갈 거다. 아니면 이 반등은 아무 의미도 없고 이거 데이터에 안 나오고 계속 내려갈 거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 역사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역사. 이거 여러분 역사는 중요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누가 부자가 됐냐, 누가 승리했냐, 어떤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미리 가져갔냐,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부디 이거 좀 저 옛날에 이걸 몰랐어요. 요거를 몰라서 고생을 했어요. 사실 이걸 알았으면 좋은데 되게 단순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계속 맞춘 하락론자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 이게 제 말에 반발이 일어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기분 나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있으면 아래 적어주세요. 한국의 역사에 지금 이제 한 40년 가까운 데이터가 쌓였거든요. 대충 봐도 KB에 86년도부터 조회가 되고 사실 자세히 뒤지면 그 전 것도 있어요. 그런데 86년도부터 대충 따져도 거의 4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40년 가까이 오면서 다 됐고 한 20년 전으로 들어가서 2000년대 이후 IMF 이후 김대중 정권 이후부터 하락론자 중에서 시장을 지속적으로 맞춘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봐서 지금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하늘이 내려서 앞으로 맞출까요? 그러면 당연히 반발의식. 요새는 다 편갈라서 싸우는 게 대세니까 당연히 이 생각 드시잖아요. 니는 그래? 니는 맞죠? 니는 뭔데? 니가 뭔데 나의 그분을 이렇게 욕해? 그건 죄송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분이 틀릴 거다가 아니라 그냥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을 말씀을 드릴게요. 반대편. 이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시장을 계속 맞춘 상승론자는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부디 이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시장을 다 못 맞췄는데, 여러분. 시장을 다 못 맞췄는데, 부자가 된 상승론자는 많아요. 근데 부자가 된 하락론자는 없어요. 저는 굉장히 수년 동안 되게 광범위하게 움직였고요. 어떤 분이 돈을 실제로 쥐고 있는지,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벌어들였는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락을 논하시는 분들이 집을 사고 팔고 했을까요?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 채널을 보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200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시장을 맞춘 하락론자는 없다. 팩트. 2000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시장을 다 맞춘 상승론자는 없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없어요. 팩트. 그런데 다 못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나온 건 상승론자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백업 데이터로 쓰는 것들 때문에 그래요. 왜냐? 여러분 보시면 일단 저는 요새 정말 많이 느끼고요. 저는 이렇게 말로만 안 해요. 전 말장난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가짜 싫어하고. 제가 뭐 예전에 무슨 얘기 했죠, 내가 미리 언급했죠, 이게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 제가 정규 강의를 반년 동안 쉬다가 12월이니까 11월 말에 갑자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11월 중순에 이제 강의를 다시 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6개월 동안 쉬는 기간 동안에 강의 문의는 지속적으로 계속 있었어요. 팩트입니다. 근데 안 하다가 11월 중순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강의를 다시 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시장의 꿈틀거림, 시장의 변화였어요. 특히 이제 서울의 주요 지역 몇 군데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시장에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제가 체크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게 11월 중순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1월 중순부터 쭉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한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했다는 이유는 지금 앞으로 뭔가 준비해서 돈을 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해요. 여러분 첫날 여러분 그 이론 배워서 뭐 하실 건데요? 막 주식 차트 보는 법, 부동산 차트 보는 법, 부동산 차트 엑셀에 옮기는 법? 그거 첫날에 보세요. 돈이 되나 안 되나? 그딴 거에서 수익 안 나와요, 여러분. 그거 만들고 가르치는 애들이 돈을 벌죠. 저도 이걸로 돈 벌어요. 전 이걸로 워낙 떳떳하거든요. 근데 전 목적 자체가 같이 돈 벌자 이거예요. 이거 지금 접수중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팩트니까. 강의 안 하다가 제가 한 이유는 이미 11월 중순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장에 변화가 이미 있었어요, 여러분. 저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반 영상에서 말을 아낀 이유가 그걸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막 때리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기분 상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아꼈지만 그래도 할 때선 계속 하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딴 거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보시면은 자, 이 시점 있죠. 이 시점에 그러니까 요 바닥이잖아요. 바닥에 아파트를 사신 분, 죄송해요. 이 주식을 사신 분이 계실까요? 여기? 운이 좋은 사람만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3개월 동안 봤을 때 여기가 바닥이거든요. 그럼 바닥이면 여러분 다들 뭐라고 하세요? 나는 발목에서 살 거라.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닥은 못 맞추는 거 나도 아니까 난 발목에서 살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죄송한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못 사요. 발목에서 못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가는 발목에서는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발목에 못 사요. 왜냐면 요때 여러분 재미 삼아서 1월 초에 기사를 찾아보시면 반등이 아니다. 데드캣이다. 다시 내려간다. 기술적 반등이다. 아니다. 여전히 리스크가 많다는 얘기가 정말 기사가 다 읽기 어려울 정도로 쏟아져요. 그런데 1년을 볼까요? 1년을 또 보면은 그 말이 맞기도 해요. 덜컹덜컹덜컹. 3년을 볼까요? 3년 얘기하면은 이거 더 모르겠어요. 그죠? 버텨봤자 이미 망한 사람이니까. 10년은요. 더 모르겠죠. 무슨 말이냐? 전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이 움직임의 흐름을 후행적으로 설명은 알아듣겠는데 미리 감지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주식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가 주식을 잘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장기 투자하면 된다? 가치 있는 주식을 사서 오래 가져가라? 뭐 어떡하라고요? 3년 볼까요? 3년 했으면 여러분 이제 요만큼이에요. 1년이었으면은 내려와 있어요. 타이밍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주식은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동산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근데 제가 요새 영상을 잘 못 만들 정도로 이제 저 지금 거의 새벽 다 돼가거든요, 여러분. 집에 안 들어가고 이제 사무실에 남아서 영상을 남기는 건데 정말 바쁘게 움직여요. 근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바쁘게 움직인다는 건 시장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례해서 문의도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어요. 거래도 늘어날 거예요. 거래 분명히 늘어나요, 여러분. 이제 차차 데이터가 나오겠죠? 한 달, 두 달, 세 달이 걸리면서. 근데 거래가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지는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부동산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부동산. 이게 이제 86년도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그래프고요. 이건 전세네요. 이게 전국 여러분, 전국. 다 우상향 했어요. 덜컹덜컹하지만. 그리고 요 안에 1년 단위로 다 끊어보시면 왜 상승했는지, 왜 보합인지, 왜 하락했는지 전부 다 공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점선은 전세가예요.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과거 어느 때쯤과 지금을 비교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분위기가 변하는데요. 근데 제가 현장에 나간 걸 그대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지금 막 끓고 있느냐? 아니요. 전혀 안 그래요. 그리고 더 이상 금매가 없다? 금매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초금매 남아있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정도 수요가 살아난 거 가지고 전국에 있는 초금매를 쓸어갈 수가 없고 초금매가 애시당초 있었던 곳이 이게 되게 커요, 격차가. 어느 지역은 많고 어느 지역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되게 많은 사람, 실수요가 많은 곳들은 초금매가 적었고 돈이 없는 사람이 정말 끝까지 밀어붙였던 데 중에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데는 초금매가 아직도 있어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이 쭉 다니시면서 물건을 스스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내가 열심히 뛰어야 되는 시대인데 제가 다니고 말씀드리기로는 지금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 특례보금자리론 지금 10조가 나갔으니까 거래가 쏟아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대부분은 절반 이상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대출을 대환대출했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돌려주는 데 썼을 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매수세가 지금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제가 평균가를 쓰는 게 한 달에 6천 건인데 5천에서 6천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6천 써왔거든요. 근데 임대차 3법 이후에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긴 한데 6천 건 쓰다가 600건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800건대 이제 한 1000건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쭉 가는 거 봤을 때. 그런데 이 정도는 안 돼요. 어떤 거냐면은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달에 월급을 600을 받아야 된다고 쳐요. 서울에 사는 젊은이의 월 평균 월급이 600이다. 그런데 그 600이 60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6,000건씩 하는데 600건으로 내려갔으니까 600을 벌던 애가 한 달에 60을 벌어요. 그런데 80을 벌었어요.
그러면 30% 인상했다고 옆에서 떠들어댈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젊은이는 여전히 어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100을 벌어요. 어떻게 될까요? 100, 120, 150, 200 숨통이 트일 거고 일정 이상이 지나가면 생활에 지장이 없겠죠. 600까지 가지 못하겠지만 이런 과정에 있는데 거래량만 봐도 지금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느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전에 부동산 시세가 폭등하고 막 밖에 나가면 집이 전세가 잘 나가던 그때는 한 달에 아파트 거래량이 평균 6천 건이었고 여러분 기억에 10,000건이 넘는 적도 있어요. 10,000건. 한 달에 10,000건이 넘는다고요. 한 달에 10,000건이 넘을 수 있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한동안 600건 있어요. 여러분 600건. 거래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좀 회복해서 1,000건대 나온다고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확 느껴질까요? 5,000건, 6,000건을 평균이라고 느끼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1,000건이 됐다고 느낄까요? 여전히 망한 분위기, 아무도 없는 분위기를 느껴야 정상이에요. 다만 왜 이렇게 온도차가 나냐면 저처럼 여기 몸을 닫고 있는 사람은 기저효과 때문에 그래요. 기저효과. 1년 동안 진짜 죽을 맛이었거든요. 왜? 거래가 안 돼요. 팔리지도 않고 전세도 안 나가요. 2021년도 11월 달부터 2,000건 밑으로 이제 꼬라박더니 쭉 빠졌거든요. 1년 동안 쫄쫄 굶은 사람이 이제 죽한사발 뜬 거예요. 그럼 맛이 어때요? 달콤하죠. 뜨끈하죠. 그 느낌이라서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분들이 이 기사를 읽어봤자 현실감이 없어요. 다만 여태까지 집을 못 팔고 이쪽 시장에 관심이 많았는데 물건이 물려 있거나 아니면 집을 사고 싶은데 고민이 있던 분들은 관심이 확 쏠리는 거예요. 온도차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지금 시장에 참여 안 하다가 참여하는 사람은 일부 계층만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항상 나뉘어요. 다주택자 투자자냐, 무주택자냐, 기존의 세입자냐, 아니면 1가구 2주택자냐, 옮겨타기냐, 다 다른데 지금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일부 수요층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누구냐? 제가 알아요. 명의가 있는, 부동산 투자에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 중에 이제 이 정도면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저가, 제일 금매, 이 정도면 싸다, 그 매물은 좀 가져와도 되겠다는 분들 정도만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아닌 분도 계세요. 집을 꼭 사야 되는 분도 나오세요. 그런데 그분들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의상, 한국에서 명의상은 무주택자,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이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이미 공부가 돼 있어서 야, 요거 초구매는 잡아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분들이 집을 매수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앞으로 늘어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쓸지 아니면 이 사람들 외에 다주택자나 옮겨타기까지 활성화가 될지는 지켜봐야 돼요. 그거는 각자 의견이 다르겠지만 전 지금 현실 있는 그대로 한번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지금부터는 나한테 맞는 선택, 내가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각자 공부해서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제가 11월 달 중순에 봤던 그 현상이 맞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전 그때 강의를 만들었고 그거를 수십 수백 번 말씀드렸거든요. 내가 지금 강의를 만든 이유는 이거다. 앞으로 이런 거를 기대한다. 솔직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빨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했던 것보다 빨라요. 근데 어차피 못 맞춰요. 못 맞춘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지만 방향성은 맞아요. 방향성은 맞기 때문에 각자 내가 뭘 생각하고 공부하고 믿을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는. 왜냐면 여러분이 23년도에도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선택을 맞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맞추기 전에 팁을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세가가 약하고 전세가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올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주입시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시는 거라면 되게 나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드릴게요. 요걸 활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요거 보시면 점선이 전세가고 빨간 선이 이제 매매가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왜냐면 저를 또 이제 안 좋아하는 분도 계셔가지고 여러분 간단히 사람들이 집을 막 사요. 다주택자까지 사고 막 집을 사요. 그러면 집을 사서 전세를 놓겠죠. 그럼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막 사면서 전세를 많이 놓으면 전세가는 내려갈 거예요. 거꾸로 집값이 내려가면 집을 아무도 사고 싶지 않으니까 전세로 살고 싶어 하니까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매가가 빠지면 전세가가 올라가요. 이렇게 서로 크로스 교차한단 말이에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집이 정말 부족할 때는 비슷비슷하게 후행적으로 움직이지만 일정의 공급이 넘치는 시기에는 서로
간격이 벌어지거나 교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정권 이후에 서로 들러붙었어요. 놀랍게도 예전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봤던 정말 공급이 극도로 부족한 시장에서만 일어나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커플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커플링이 놀랍게도 하락할 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설명은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영상에 다 다룰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다 말씀드렸어요. 자세하게 말씀드렸었고요. 그러면 올라갈 때 커플링, 내려갈 때 커플링이죠. 그럼 이 다음에 전세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 맞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럴 거란 뜻이 절대 아니고 전세가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앞으로 못 올라간다는 얘기는 설명이 틀렸죠. 설명을 하려면 이제 앞으로는 매매가랑 전세가가 커플링이 됐으니까 이번 시장에서 매매가가 반등을 하게 되면 전세가도 같이 올리면서 세입자들이 더욱더 좀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아요. 이게 맞게 보는 건데 2020년도 8월달 이제 임대차 3법 통과된 이후에 시장이 변한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옛날에 통용되던 것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따와서 사람들에게 전세가가 내려가니까 절대 못 올라가라고 설명하시는 건 실제로 투자를 안 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앞으로 시장 체질은 바뀌어요. 2020년도 8월달 임대차 3법 통과 이후에 4년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전세가 하나만 믿고 집값은 내려갈 거니까 난 무조건 전세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장의 체질이 바뀌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를 권고합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